점치풀이 갈게요. 자, 1번부터 갑시다. 1번. 자, 1번에 별표 치고 선생님이 실수주의 이렇게 써놓으거든요. 실수주의. 1번에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21이고 xy가 지금 3일 때 문제에서 루트 3y분의 x 더하기 루트 x분의 3y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루트를 지금 연산을 할 건데 일단 주어진 얘를 연산하기 위해서 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분을 할 때는 일단 주어진 얘를요 이렇게 쪼개서 주어진 얘를 통분해 주셔야 되는데 자,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통분하면 얘가 루트 3y 루트 x 따라오고요. 여기는 루트 x의 제곱이 따라오고요. 여기는 루트 3y의 제곱 이런 형태로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두 개를 곱하면 루트 3xy고 얘를 제곱하면 뭐죠? x. 이유는 정의예요. 여러분들. 루트 x라는 수는 제곱해서 x가 되는 수를 루트 x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선생님 저번에 써줬거든요. 하여간 이건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죠. 땡! 마이너스 1이에요.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시험지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루트 1을 제곱하면 a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하면은 얘 a고요. 루트 a 제곱 얘가 9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절대값 a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얘를 제곱하면 a인 거는 좀 괜찮죠. 왜냐면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들. 루트 a가 뭐냐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루트 a라고 부릅니다. 그럼 루트 마이너스 a가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루트 마이너스 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곱하면 실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a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까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인 거예요. 이거 정의야, 정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 이름이 경모거든요. 루트 경모라는 걸 제곱하면 무조건 경모가 나와야 돼요. 저게 정의예요, 여러분들. 제곱해서 경모가 되는 수를 루트 경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주어진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나오고 주어진 얘는 제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거 헷갈리니까 저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x가 나오고 여기가 3y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틀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확히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 적었을까요? 이거 적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루트 x랑 루트 y를 곱하면 루트 xy가 되고요. 루트 x와 루트 y를 나눠버리면 얘가 루트 x분의 y가 된다고 했어요. 언제? 중3 때. 이유는 x하고 y의 양수밖에 못 오니까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를 중3 때 배운 거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언제? x, y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언제?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때. 그래서 주어진 이것들을 계산할 때 잘 봐라. 실수가 어디서 나냐면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쪼갤 때 혹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쪼개질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지 않는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어떻게 보냐면 이 y하고 x의 부호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x하고 y의 부호를 여기서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보니까 곱해서 양수네. 그러면 둘 다 양수나 둘 다 음수라는 얘기. 근데 더해서 음수니까 둘 다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음수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둘 다 음수인 상황이니까 얘가 쪼개진다 하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를 곱하기 형태로 봤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얘 음수고 얘 음수죠. 그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야 돼요. 여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린다고요. 얘들아, 지금 처음 보듯이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복수수 파트 때 실수주의 써놓으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답을 내주시면 주어진 얘가 이제 합체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xy가 3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x 더하기 3y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0에서 7이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7이라고 하신 분들은 잘못된 풀이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1번의 정확한 풀이에요. 따라오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놈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자, 이때 fx는 이것도 우리 저번에 한 3문제 정도 연달아서 쭈루룩 풀었던 문제인데 보세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일단 바로바로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진 이 fx에 대해서 알파를 넣으면 2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2알파가 나온다 했는데 이거를 본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유는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게끔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오게끔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베타를 알파로 바꿔줘야 되는데 베타를 알파로 바꿔주는 방법이 주어진 이놈이다라는 거죠. 따라오시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제 베타 대신에 2-알파를 대입해서 4-2알파 써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도 베타로 바꿀 수 있겠죠? 알파도 베타로 쏙 바꿔주시면 f 베타가 4-2베타 이렇게 따라오니 이제 형태가 같기 때문에 이거 규칙성을 가지고 다시 해서 fx는 4-2x라는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구나 여기까지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예를요 다시 연결해서 fx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 얘가 지금 이놈의 두근이 알파 베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이 왼쪽 식을 보면은 자, 이 왼쪽 식의 차수는 몇 차일까요? 차수 몇 차예요? 2차. 이유는 여기 fx 쳐다보는 겁니다. 이 fx의 차수가 2차예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몇일까요? 1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얘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인데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는 1인 2차식인데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따라오세요. 자, 근데 x-알파, x-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걔가 지금 얘랑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주어진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얘가 x-알파, x-베타인 형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 결론 fx는 다시 2x 마이너스 4를 옆으로 넘김으로써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fx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이 나오니까 답은 b 빼기 a는 7 이렇게 나오는 게 이번 답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돼요. 복습하시면서. 아시겠죠? 얘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는 법 중요하겠습니다. 읽는 법. 근데 아쉽게도 3번에다가 베타 대신에 바, 알파 바라고 쓰신 분이 많이 없어요. 네. 일단 주어진 3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이놈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자, 이때 알파의 제곱에 베타가 여기 알파바의 베타의 제곱을 더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 베타에다가 막 바를 붙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 혹시 복소수가 아닐까 의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 복소수인지 즉 허수인지 실수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판별식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럼 판별식을 쓰니까 이거 판별식의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근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근이 알파면 한근이 a 더하기 bi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a-bi가 언제?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한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근을 알파 바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번에 읽는 법 계속 선생님이 훈련시켰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근이 알파하고 알파반데 두근의 합을 4라고 갖다 쓰고
두근의 곱을 오라고 바꿨을 때 이제 주어진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델타에다가 발을 붙여 여기다가 발을 붙이면 어차피 또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여서 얘는 알파 세제곱이고요. 얘는 델타 제곱인데 델타 제곱이 알파 바이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배의 알파가 이렇게 알파 더하기 알파가 이렇게 답내주시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니까 답은 4. 얘가 3분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따라옵니까? 가나 집중하세요. 빼시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최고점이 어떻게 되나? 10개 넘게 맞은 사람 있나요? 10개 없나? 9개 있죠? 그쵸? 9개랑 8개 이렇게 맞으신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복습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4번 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절대값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못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절대값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3K이고 알파 베타를 써보니까 얘가 지금 6K예요.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얘도 양수고 주어진 얘는 음수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했을 때 양수인데 더했을 때 음수네. 그 말은 둘 다 무슨 수? 음수란 얘기. 그래서 둘 다 음수인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거든요. 왜? 그래야지 절대값을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을 벗겨주시면 절대값 벗긴 식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에 집중. 자 여기 보니까 문자 몇 개? 3개, 책 몇 개? 3개. 저기서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저거 못 푼다? 그럼 연립방정식 못하고 중3 3을 못하는 거예요. 수학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처리해주시면 되는데 갈게요. 주어진 얘랑 주어진 얘를 이렇게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 안 하고 선생님 이거 바로 좀 처리할게요. 이거 보면은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두분의 차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럼 두분의 차 공식을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두분의 차 공식 쓰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두분의 차예요. 주어진 얘가 3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양쪽을 제곱해버리니까 9k제곱 마이너스 24k가 9가 되고요. 양쪽을 3으로 나누고 불하는 걸 옆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K는 3 또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K가 3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3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럼 K가 3이니까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주어진 얘가 요놈의 두근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일승례가 되기 때문에 두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볼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6이겠네요.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맞나요? 두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6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을 내주시면 K는 3이고요. 거기서 알파를 빼니까 더하기 6 거기서 베타 2배에서 빼니까 더하기 6 여기 3이겠죠. 답은 15 얘가 4분의 답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따라옵니까? 자 이거 오답 정리 정말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 지웁니다.
5번.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5번은 좀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 얘라? 왜냐면 저번에 음악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낸다라고까지 선생님이 단언을 했는데 뭐 하세요?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자 5번 갈게요. ABC 실수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한글 3, 3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한글 1 더하기 3.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A를 잘못 보고 풀었을 때는 B하고 C의 관계식을 찾아줘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맞나요? 그 다음 C를 잘못 봤을 때는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A하고 B의 관계식을 끄집어낸다. 맞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은 아니지만 B를 잘못 봤다면 그러면 뭐하고 뭐의 관계식? A와 C의 관계식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두 개는 쉬워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어진 얘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적어놓으라. 다음에 시험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C를 잘못 봤을 때 A하고 B의 관계식을 일단 한번 끄집어내 보면 어때요? 한 근이 1 더하기 3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3i일 수 있다. 언제? 개수가 실수. 오케이, 개수가 실수에 따라오시는 거죠. 그럼 지금 개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1-3i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근이 2 더하기 i인데 나머지 한 근은 2-i 이렇게 일단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때 A하고 B의 관계식을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A하고 B의 관계가 여기 아니면 두 근의 합으로 끄집어내면 되고요. A하고 C의 관계식은 두 근의 곱으로 끄집어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의 관계를 끄집어내보면 두 근의 합 2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A하고 B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B를 잘못 본 건 아니다 여러분들 써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A를 잘못 봤을 때 어떻게 푸냐? B하고 C의 관계를 어떻게 푸냐? A를 잘못 봤어요. 그 잘못 본 A를 P라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잘못 본 A를 P라고 잡으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데 요놈의 두 근이 2 더하기 i랑 2-i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갖다 쓰면 마이너스 P분의 B가 두 근의 합이니까 4가 따라오고요. 두 근의 곱은 P분의 C가 두 근의 곱은 5가 따라온다. 이렇게 두 근의 합법법을 갖다 쓴 거예요. 내 목표가 뭐냐면 B하고 C의 관계식을 끄집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여기서 P를 소거해야 돼요. P를 소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어진 이 식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이 식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식을 나눠버리면 여기서 P가 소거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B라는 애가 5분의 4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정리하니까 5B는 마이너스 4C다라고 해서 이렇게 B하고 C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B는 마이너스 4C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관계식을 열심히 끄집어냈고요. 이제 답을 한번 내보시면 어때요? 자 문제에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하겠고요. 이렇게. 자 이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어쨌든 내가 두 근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여기에서 b를 a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도 b에다가 내가 a를 쏙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4c가 b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c 또한 a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4c가 마이너스 10a여서 c를 구하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4를 나누니까 c는 2분의 5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c도 a로 바꾸고 b도 a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대입해서 c를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진 값은
a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분의 5a는 0 주어진 이놈의 부분이 알파 베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럼 양쪽을 a를 나눠버리고요. 양쪽에다가 2배를 해버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양쪽에 2배를 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따라오고 결론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깔끔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합은 2고요. 알파 베타 2분의 곱은 2분의 5가 따라오겠네요.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하고 2배의 알파 베타를 빼면 되고요. 요거 제곱하니까 4고요.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5인가요? 답은 마이너스 1 얘가 답입니다. 5번의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시험 볼 때 선생님 여기에서도 한 절반 정도 문제 다시 낼게요. 보다 꼼꼼하게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진도 나온 부분에서 또 문제 섞어서 내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지우면 되죠. 자, 2차 방정식 이놈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5다. f를 2x-1 더하기 4 이놈의 부분의 곱이 1일 때 f1을 구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fx가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합하고 곱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fx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일단 최고차 한계수 모르고요. 합이 2고 곱이 5니까 이런 식으로 fx를 바로 세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에서는 주어진 이 식에 두근의 곱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f2x-1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1 써버리면 이제 a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f2x-1 더하기 4를 더하면 자 f2x-1은 여기 a 대신에 2x-1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4를 더했다. 근데 요놈의 두근의 곱이 1이다 이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요것들을 전개해서 두근의 곱 쓸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6번의 답은 마이너스 5. 6번의 답은 마이너스 5. 가가! 안 들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책방에서 하는 거? 집중하세요.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 7번 갑니다. 7번. 7번에 별표 사이 쳐놓고 유형 이렇게 써주셔야죠. 7번에 유형. Z의 실수는 자 봅시다. 자 일단 Z가 실수가 아닌 복수수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Z를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I라고 생각을 하면은 B가 0이 아니구나 여기 일단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올까요? 그 다음에 무슨 유형이냐면 문제를 풀다가 생각이 안 났어도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했으면 이거 좀 직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많이 봤죠? 두 문제 풀었습니다. 엄청 꼼꼼하게.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다라고 나왔을 때 선생님이 풀이를 세 가지로 정리해줬어요. 맞나요?
첫 번째, Z를 A 더하기 Bi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더러운 경우가 나올 테니 나중에 높은 경우가 생길 것이다. 두 번째,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한 얘기는 여기다가 발을 붙이면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따라옵니까? 그리고 이거가 가장 근본 풀이고 이걸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Z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걸 실수 K라고 잡고 여기서 켤레근의 형태를 끄집어내가지고 푸는 세 번째 풀이가 있다. 주어진 얘는 하나의 T분이 얘를 활용하면 문제 풀이를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선생님이 왜 냈냐면 사실 못 풀 줄 알고 있었어요, 많이들. 근데 맞췄어요, 한 명. 자, 어쨌든 얘가 실수라고 나와서 이 유형이 딱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1번 풀이를 떠올려서 A 더하기 BI 대입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막 실수와 진행하고 난리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더럽다고요. 그래서 1번처럼 갈 게 아니라 지금 2번처럼 한번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3번처럼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뭐 2번 풀이, 3번 풀이 뭐 상관없는데 자, 2번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3번 풀이는 한번 직접 해보길 바랍니다. 자, 2번 풀이로 가보면 1-Z분의 Z제곱이라는 놈과 여기다가 발을 씌운 1-Z바의 Z바의 제곱 얘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 식을 정리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정리하기 전에 기억부터 보시면 이건 당연히 맞다. 기억은 동그라미 쳐주셨어야 돼요. 이유는 얘가 실수면 요놈의 켤레도 당연히 실수겠죠.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 식을 정리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양쪽을 크로스해서 곱하면 될 것 같고요. 양쪽을 크로스해서 곱하면 일단 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할 때 얘하고 얘하고 묶어버리면 Z 더하기 Z바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 다음 주어진 얘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Z Z바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Z 마이너스 Z바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Z 더하기 Z바 마이너스 Z바 얘가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곱했을 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얘는 0일 수가 없다. 이유는 저기 실수가 아닌 복수를 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얘가 0이겠네요. 결론 Z 더하기 Z바가 Z바라고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얘이 맞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보시면 Z의 실수 부분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Z를 A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이 A가 0보다 크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식을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 식을 활용해보면 Z 더하기 Z바가 뭐냐면 이 A예요. 따라옵니까? Z 곱하기 Z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했죠. 주어진 Z 더하기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어서 이거 보자마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문제에서 이 B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B가 0이 아니니까 어쩌면 0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결론 A가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큰 게 말이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얘들아, 이 정도를 완벽하게 풀면요 동화고에서 이 정도 난이도 복수 문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당연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보다 훨씬 어렵게 공부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모의고사까지 풀 겁니다. 알겠죠? 저 버티고 따라오세요. 지금 뭐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거 아는데 계속 복습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알아서. 자, 넘어가서 8번 갑니다. 8번. 8번 갈게요. 길이가 30인 철사를 두 개로 잘라서 길이가 30인 게 있는데 얘를 지금 잘라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서 이걸 가지고 정삼각형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이거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신할 때요 지금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럼 핵심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요 그 식이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2차식으로 무조건 만드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왜? 2차식으로 만들면 2차식의 최대시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2차 함수의 최대시수예요.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계속해서 2차식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 문제도 지금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1번 이런 문제 푸는 거야. 주어진 넓이를 뭐 x에 대한 2차식 또는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세요? 그 다음 2번 요 2차식으로 표현한 놈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항상 요 1번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놈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번 문제 먼저 푸는 거예요. 넓이의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지금 공식 외우고 있나요? 한 변의 길이가 a면 넓이 뭐예요? 사우야, 한 변의 길이 a면 넓이 뭐예요? 네, 외우세요 여러분들.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높이가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따라옵니다. 원리까지 계속 생각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60도여서 여기 60도면은 길이 2대 1대 루트 3 외우고 있나요? 그쵸? 그럼 여기가 a니까 여기가 2분의 1 a 여기가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 a가 나오는 거고요.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넓이는 밑변 a고요. 높이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가 따라오는 겁니다. 외워주시면 되게 좋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하고 높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넓이를 내가 2차식으로 표현할 건데 정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3x가 되겠네요. 이 철사로 얘를 만드는 거니까 여기가 3x. 따라올까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라고 쓸 거예요? 30-3x라고 한 문자로 가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뭘까요? 주어진 얘를 3등분 해야겠죠. 여기 길이가 10-x가 되는 거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표현해놓고 봤더니 주어진 넓이를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놈을 2차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x 제곱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놈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10-x의 제곱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루트 3으로 묶어주시면 요거 전개 할게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옵니다. 2차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에 뭘 구해달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2차식의 최소값, 2차 함수의 최소값 항상 그래프 그리라고 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그려주시고요. 대칭축, 재수야 대칭축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 대칭축 공식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b. 까먹었나요? 외우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혹시 근의 공식 외우고 있나요? 2분의 마이너스 b. 거기 자르면 돼요. 그게 대칭축이에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대칭축은 항상 근의 공식에서 파생되는 게 대칭축이거든. 근의 공식으로 외워요. 헷갈리면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니까 대칭축은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때가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은 5를 여기다 대입 안 하고 5를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5를 대입하니까 4분의 25 루트 3 더하기 5를 대입하니까 4분의 25 루트 3 나와서 답은 2분의 25 루트 3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 풀이다. 자,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은 약간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강점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저번에 무슨 얘기했냐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이 말 계속 뒤에 맴돌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지금 길이라는 걸 잡을 때도 여러분들 길이를 잡았다는 얘기가 사실은 길이를 x로 치환했다는 얘기거든요. 치환을 항상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저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길이가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점이라도 감점을 당할 요 여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다시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를 치환한 길이를 x라고 치환하는 순간 여러분들 x의 범위를 0과 10 사이다. 길이는 양수여서 이런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인해 약간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시험이 쉬울수록 감점률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시험이 쉬우면 약간 짜잘한 걸로 다 등급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범위를 계속 좀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8번 풀이였어요. 지훈이나 여러분들 시험지 풀이 쭉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 9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또 복습 안에서 선생님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근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한근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다른 한근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네요. A의 범위를 구하라. 저번에 꽤 긴 시간 동안 뭘 정리했냐면 두 근이 양수일 조건, 두 근이 음수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래서 노트에 다 써져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건 외워서 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한 가지 막 이렇게 지금 막 다 써져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근해 분리라는 거 배웠는데 한판축을 조사한다, 외워서 푼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근해 분리를 못 푸는 이유는 한판축 조사하는 걸 안 외워서. 첫 번째, 두 번째, 근해 분리 문제임을 눈치를 못 채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해 분리 문제임을 눈치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 근해 분리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안다겠죠? 문제를 보고 얘들아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문제를 보고 근해 범위가 나와 있으면 근해 분리를 의심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근해 범위가 나와 있을 때 근해 분리를 의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를 보면 여기 보니까 근해 범위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근해 분리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신 잘 딸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해 분리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제 갈게요. 자,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을 왼쪽에 있는 함수 2차 함수로 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 x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읽겠다. 그래서 주어진 얘네 이놈들이 교점의 좌표가 두 근이 될 텐데 두 근에 대해서 한 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다른 근이 1보다 크대요.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있을 수 있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찍어버리면 1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찍히기 때문에 1보다 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즉 마이너스 3하고 1의 위치가 저 가운데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있습니까? 문제는 또 뭐라 했죠? 가운데에 찍을 경우 뭐만 조사하면 된다?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가운데에 찍힐 경우는 무조건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문제는 내가 얘를 fx라고 잡아주시면 가운데 찍혔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만을 조사해서 f-3 요놈의 마이너스 3에 대한 함수값 음수고 1에 대한 함수값 음수다 라고 해서 요것만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니까 9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하니까 4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고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답은 요 놈이 답이다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뭐 수직선 그리셔야죠. 0보다 작은 건 이렇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가 9번이에요. 근의 법이 나오면 근의 분리 의심하고요. 근의 분리 의심에서 이 각각의 요놈들의 놈을 찍어주고 사이에 찍었으니까 잠깐만 각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됐나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 질문 하나 좀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여기의 위치가 마이너스 5라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세 가지 조사해야 될까요? 한 가지 조사해야 될까요? 함수값만 조사하면 돼요. 사이에 하나라도 툭 튀면 무조건 함수값만 조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이 무조건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쪽에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5를 양수라고 해버리면 마이너스 5의 위치가 절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무조건 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축을 굳이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판별식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하나라도 찍으면 반대에 뭐가 찍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함수값만 조사하시면 돼요. 이거 모르시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찍혀있는데 한 판 쭉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3분 4분 걸려요.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니까 1분이면 끝나요. 이해되시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이 하나로 찍으면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9번이었어요. 다음 10번도 마찬가지로 문제 볼게요. 자, 10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 이놈의 실근이 지금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함수 2차 함수 그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요 x축 그려서 요놈의 실근은 이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로 따라올 텐데 얘네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찍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자, 그럼 얘는 사이에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지. 그러니까 뭐 조사해야 돼? 한 판 쭉 다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내가 fx라고 잡아주시면요 함수값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수가 나온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축 요놈의 대칭 축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라고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유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럼 항상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중근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형태 자체. 판별식이 0이어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 이 두 그래프를 맨날 떠올리기가 또 어때? 귀찮지. 빡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등호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실험을 맨날 고려하시면 돼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다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지금 축은 대놓고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축의 위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판별식을 써주시면은 짝수 판별식 1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k 정수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바로 하니까 답은 2 이게 답입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맨날 고려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한 판 쭉 조사 외워버리자고요. 내신데 알겠죠? 1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패스. 12번 갈게요 여러분들.
주어진 최대 최소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그래서 지금도 그래프 그려서 똑같이 접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최고 차원계수 음수니까 이렇게만 그리고 x축, y축 표현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대칭축. 제가 대칭축 공식이 뭐라고요? 2분의 말. 네, 2분의 마이너스 b. 드는 곳이 떠올리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니까 2분의 4 따라와서 여기가 대칭축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요놈에 대해서 a부터 5까지를 그릴 텐데 여기가 2기 때문에 5라는 놈은 여기 어디가 있으면 5가 대충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a에 따라서 a가 여기 찍히면 그래프가 a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이렇게 찍히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최대값이 5인 a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네요.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언제 마이너스 3을 갖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마이너스 3을 갖는지,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 언제 마이너스 3인지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서요. x가 1일 때랑 3일 때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마이너스 3이냐면 주어진 얘가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질 텐데 언제냐면 1하고 3일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놈의 x좌표 여기가 1이라는 얘기고 요놈의 x좌표 여기가 3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 그래프 좀 이해 가나요? 굳이 x좌표 선생님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쓸게요. 괜찮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1하고 3일 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주어진 그래프 1, 3일 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그림도 똑같이. 알겠죠? 자, 그럼 A가 어디 있어야지 최대값 마이너스 3이 말이 되냐? A가 여기에 있으면 A부터 5까지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위에 있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A가 여기서 조금 더 왼쪽에 있어버리면 이렇게 있어버리면 최대값이 어떻게 되고요? A일 때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 A는 뭘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얘가 가는 거예요. 최소 이해했나요? 보셨어요? 네. 주어진 인차함수 이렇게 있고요. 얘가 언제 마이너스 3인지를 찾아봤더니 1하고 3일 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a부터 5까지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대요. 그럼 내가 x의 범위 a부터 5까지라는 걸 지금 그려볼 건데 5의 위치는 정확하게 3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5는 여기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A가 어디에 있어야지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일까? 이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럼 A가 만약 여기 있다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A부터 5까지가. 이해되세요? 그럼 최대값이 뭐라는 거예요? A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이 A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여기는 그래프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A부터 5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최대값이 뭐예요? 꼭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A가 뭐여야 되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뭐 3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해했나요? 그래서 답변에 있는 3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수요일에 스토리를 넘어올 때가 시간이 좀 빡빡한가요? 과제가? 시간이 좀 없어요?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참고할게요. 13번. 이번에 최대철로 와라. 맞춘 사람 많거든요? 많은데 풀이 조금만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치환하고 싶죠. 그래서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치환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범위가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걸 t라고 치환하면 여기 t의 범위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t의 범위 써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t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많이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더라고요. 완전 제곱식 끄집어내서.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야?
제곱상승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t의 범위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t의 범위를 끄집어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차 함수의 범위를 끄집어낼 때 최대축도 얘기할 때 무조건 그래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맞아요. 빠르기도 한데 웬만하면 뒤에서 그래프로 봐주세요. 알겠나요? 그래서 주어진 요놈의 범위를 지금 끄집어내 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 대칭축 표현하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요놈의 y값, 요놈의 y값 얘를 y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놈의 y값이 지금 t인 거야. 그럼 지금 요놈의 y값은 위로는 쭉 뻗어 있어서 위로는 지금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에서는 요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이게 최소값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요게 최소값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이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는 x가 2일 때 여기다 2를 대입한 4, 마이너스 8,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봐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도움이 된다. 이해될까요? 예준이 놓쳤나요? 어디? 아니 그 T의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t의 식? 아 그냥 이 대입한 거. 이 대입한 거예요. 여기 x이 2일 때가 최소니까. 이때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y값은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때는 x가 2일 때의 y값.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다시 바꿔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이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세요. 그러면 아래로 볼로 대칭축 표현하니까 t는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b하니까. 자, 근데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6보다는 왼쪽에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예? 왜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틀렸네요. 왜 틀렸냐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주어진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x는이어서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여기 찍어버리면 3이라는 건 여기 더 아래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기 3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1이니까 이래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요놈의 y값, 즉 요놈의 t의 범위는 최대값이 오고 최소값이 오면 되는 거야.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x가 2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8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t의 최대값 x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최소값 x는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좀 전에는 선생님이 범위를 안 봤기 때문에 범위를 모델 실수라고 해서 본 거고요. 지금은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히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대입해서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t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라고 구했고요. 다시 이제 요 문제 푸는 겁니다. 여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8이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다시 주어진 요 함수를 그려. 아래로 볼로 t는 대칭축 6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8이라는 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거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t가 6일 때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최대값은 43이 나오는 거고요. t에다가 6을 대입한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30 최소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얘들아, 이 문제를 못하면 미안한데 이 이차함수의 최대치수가 수원에도 나오고요, 수투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나중에 3차 함수의 최대치수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무조건 이 악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얘가 13번 문제였습니다. 13번. 자, 그리고 마지막 14번 문제 있는데 그 14번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 따로 최대치수 프린트 뽑아놨거든요.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그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2차 쉬었다.